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캘리포니아 개발고용국 EDD와 계약을 맺고 데비카드로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기 의심 계좌를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빈스 차브리아 부가주 연방법원 판사는 앞서 BOA로부터 실업수당 계좌가 동결된 15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BOA가 자동 사기 필터로만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업수당 사기 피해 신고자 대응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처분 명령을 1일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실업수당 계좌와 관련해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는 데 있어 현재의 자동 사기 필터를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 사기 필터 결과만을 기준으로 동결됐던 계좌는 일정 기간 내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실업수당 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은행 지점이나 새로운 전화 라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EDD의 실업수당 계좌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면서 수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자 은행 측이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실업수당 지급 데비카드 계좌들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면서 상당수의 정상적인 수령자들이 지급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내일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주에서 2주 내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지만 직장인들의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류를 투고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LA 국제공항에서 18세 이상은 누구나 워크인으로 존슨앤존슨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이 동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구소 유출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8천만 도수 중 2,500만 도수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프라 예산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민간 기업을 겨냥한 해외 해킹 조직에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랜섬웨어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사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져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5월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내일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팜스프링스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폴스 골프 코스에서 내일 개최합니다. 144명이 참가해 샷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골프대회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의 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데, 올해 조성된 기금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기부됩니다. 가주경제 전면 재개 국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움츠려졌던 기분을 훨훨 털어내고 한인 커뮤니티가 다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녀 챔피언 2명, 장타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근접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그리고 부비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수상자들을 선정해 온오프 드라이버, 온오프 하이브리드, 야마하 드라이버와 야마하 웨지, MU 파우치백 등이 부상으로 증정됩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구디백이 증정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라플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올림픽 골프에서 발행한 $900 상당의 온오프 드라이버와 $500 상당의 온오프 우드와 온오프 하이브리드, $800 상당의 야마하 드라이버 등 수만 달러 상당의 골프용품과 $2,000 상당의 프라임 LED 마스크와 코웨이 청정기, 경동 나비엔의 온수매트, 캐시프라이즈, 고급 화장품 세트 48개 등이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증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에 따라 골프대회 참가자들에게 모든 행사 전 발열 테스트와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하며 대회 저녁 식사는 야외 공간에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의 힘을 보탤 수 있고 커뮤니티 응원을 얻은 봉사단체의 나눔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많은 후원자들과 참가자들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면서 한인 사회의 결속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가주에서 2주 내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지만 직장인들의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주 작업안전청 이사회 측은 가주에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 방안이 통과돼도 직장 내 모든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가정하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가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조례안은 내년 초까지 유지되며 가주 내 모든 직장에 적용됩니다. 가주 작업안정청은 가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이번 달 15일까지 가주 내 많은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작업안정청의 이번 방안은 가주 비즈니스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주정부가 CDC 지침에 맞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직장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입니다. 가주상공인협회는 직장 내에서도 주정부의 마스크 해제 지침을 적용해 본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식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류를 투고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식당들이 주류를 투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를 투고 방식으로 판매할 때는 음식과 함께 판매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돼도 가주 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장 공간을 식당 패리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패리오 공간 활용 조처는 그러나 식당이 소지한 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LA 국제공항에서 18세 이상은 누구나 워크인으로 존슨앤존슨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6번 공항청사 건물 밖에 마련됩니다.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행사는 LA 소방국과 LA 카운티 보건국, LA 국제공항청사가 함께 주관합니다.
얼바인이 전국에서 자녀 양육 등 가족들이 살기에는 전국에서 여건이 좋은 대도시 3위로 선정됐습니다. 웰렛 허비 전국 도시를 자녀 교육과 건강, 안전, 가족 생활 재미 등의 다양한 요소로 분석한 결과 얼바인이 이 중 세 번째로 여건이 좋은 도시로 랭크됐습니다. 반면 샌버나디노는 전국 대도시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고 가준의 29개 도시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국적 재외국민과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 실시 준비가 본격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달 모의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0월 국외 부재자 유권자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내년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2월 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달 21일 170여 개 재외 공간에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LA 총영사관도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도 등 모의 재외선거 참여가 어려운 공간도 있다며 영사 업무를 보는 182개 공간 가운데 170여 개 공간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모의 재외선거 참가자는 5,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국외 부재자, 즉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또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은 내년 2022년 1월 8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등록 유권자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주택 구입 시 또는 재융자를 신청할 때 주택감정사에게 지급하는 감정비가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에 비해 관심을 적게 두다 보니 막상 인상된 주택감정비를 받아든 주택 구매 수요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는 주택 감정비가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감정사에게 지급되는 감정비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 주택의 크기와 위치, 감정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 비해 20% 상승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단독 주택일 경우 주택 감정비는 대략 $300에서 $500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60에서 $100 정도 인상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단독 주택에 비해 $600에서 $1,50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720에서 $1,800까지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보면 이보다 금액이 큰 주택 가격에 가려져 소소한 비용 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대 비용과 함께 더해지면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주택 감정비 인상은 또 다른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주택감정은 주택매매 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자에게 필수 요구사항이라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택감정비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주택감정은 특히 은행이나 모기지 업체들이 융자 신청에 대해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융자 매물이 융자한 금액만큼 팔릴지에 대한 정확한 상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다른 비용과는 달리 주택감정비는 주택 구입 전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니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주택감정비의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는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주택감정비 이외에도 주택 구매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부대 비용들이 복병처럼 자리 잡고 있어 주택 구매자들은 부대 비용에 관심을 갖고 미리 여분의 재정을 준비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총기규제 강화 법안의 일환으로 페어그라운드 등에서의 총기 판매와 총기쇼 행사를 일절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브민 의원의 법안이 지난 1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찬성 29표, 반대 9표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 데이브민 의원은 법안 SB 264가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뜻을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 총기 판매 및 총기쇼를 할 수 없게 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곳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되는 총기 판매가 총기 폭력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며 총기 판매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총기 판매와 구매가 증가할수록 총격이 연루된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58개 카운티 중 41개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황은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지역에는 3,70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시에스타 호수와 오로빌 호수는 현재 저장 수량이 각각 전체 가능량의 44%, 39%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당국은 물 저장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작지 용수 할당량의 5%를 줄여 농민의 반발을 샀습니다. 미국의 가뭄 상황을 지도로 표시하는 기관인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극심한 가뭄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미드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계 당국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뭄 지역의 농민들도 호수와 강을 관할하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기관에서 용수를 거의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거나 가뭄에 잘 견디는 농작물을 심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경지 가운데 40%가 관계 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수세기 동안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경제적 압박을 받는 농민들은 당국을 상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 가뭄으로 당국이 경작지로 흐르는 관계수로를 막자 농민들이 쇠 지렛대 등을 들고 관련 시설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관들이 투입됐고 결국 당국은 용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발고용국 EDD와 계약을 맺고 데비카드로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기 의심 계좌를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빈스 차브리아 부가주 연방법원 판사는 앞서 BOA로부터 실업수당 계좌가 동결된 15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BOA가 자동 사기 필터로만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업수당 사기 피해 신고자 대응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처분 명령을 지난 1일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실업수당 계좌와 관련해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는 데 있어 현재의 자동 사기 필터를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 사기 필터 결과만을 기준으로 동결됐던 계좌는 일정 기간 내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실업수당 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은행 지점이나 새로운 전화 라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EDD의 실업수당 계좌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면서 수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자 은행 측이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실업수당 지급 데비카드 계좌들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면서 상당수의 정상적 수령자들이 지급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델마 에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605번 놀스 방향 91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도 역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포레스트론 드라이브 구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2차선 쪽에 큰 쓰레기 봉투가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센티넬라 에비뉴 프리웨이 진입로 쪽에서 추돌 사고, 405번 놀스 방향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추돌 사고, 10번 이스트 방향 발드윈 에비뉴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벤츄라 블루버드에서도 4시 후반대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에비뉴 구간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로즈힐스 로드까지 12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사라고사 스트릿부터 오늘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9에서 21마일대 속도 밖에 내지 못합니다. 5번 사우스 방향 가필드 에비뉴부터 12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사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12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릿까지 11마일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인프라 예산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투입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재정 악화와 기업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인세 인상 모두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타협과 강행 처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양보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아니면 상하원의 다수석을 활용해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선택지에 처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타협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예산안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5천억 달러 이상 낮췄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9,280억 달러와 비교해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이 내놨습니다.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의 법인세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예산 중재에 적극적인 무어 캐피토 상원 의원을 전날 만났을 때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선택지에도 열려 있다고 개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원이 50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입법 우선순위가 정체되면서 중도파를 다룰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 맨친 상원의원과 같은 당내 주요 스윙 보터가 당 의제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희망하면서 백악관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자신의 의제의 장애물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의원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상원에선 양당 동수인데 민주당 의원 2명은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더 많이 투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맨친과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을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은 자신의 입법 우선순위 의제가 정체되는 데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맨친은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 성향의 중도파로 통하며 시너마 의원도 여러 의제에서 맨친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게 당의 목표에 동참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인사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힐은 하지만 직접적 대립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미묘한 압력과 인센티브의 혼합이 맨친과 시너마가 당의 의제를 지지하도록 하는 최선의 공식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오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부터 영국, 벨기에,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방문에는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은 동맹을 회복하고 대서양 연안국가 간 관계를 재활성화하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동맹, 다자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오는 10일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하고 13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납니다. 또 11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에 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보건, 경기 회복, 기후변화 등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 기간 G7 지도자들과 양자회담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외에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 정상도 초청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양자회담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기간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8천만 회 분이었죠. 미국이 세계 각국에 공유하겠다고 했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첫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제공되는 백신도 포함됐는데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모두 2,5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해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달 말까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며 코백스와 직접 지원 등 방식이 확정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물론 인도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주요 대륙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물론 의료 체계 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가들에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600만 회분이 별도 할당된 직접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백신 분량은 100만 회가량으로 현지 시간 3일 밤 미국을 출발합니다. These 1 million doses are being loaded into a plane that will take off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evening, carrying hope and bringing life-saving protection to the 1 million South Koreans who have already signed up to get a shot.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주한미군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Korean troops who are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in that country. So it is a unique case and the kind of unique case for which we want to retain some flexibility. 미국이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 속에 백악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두고 환자의 병세에 빗대 예후가 좋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환자에 비유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잘 맞으면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계속 백신을 맞힐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이 대규모 발병 사태를 진압할 궤도에 올라서 있다면서 더 많이 백신을 맞을수록 이를 달성할 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가 백신을 최소한 1회 맞도록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도 일어나길 바라고 어쩌면 초과 달성하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줄면서 메모리얼데이 연휴 뒤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백신 접종자 비율이 매우 높다면 큰 변동을 보지 않을 것이며 작은 변동을 볼 수 있지만 급등과 비슷한 것은 전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접종자 비율이 50% 미만인 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자신의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체적으로 성인의 약 50%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 62%는 최소 1회 접종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본 것 같은 급증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추수감사절까지는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시알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ABC 방송에 나와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에게 최소한 1회 백신을 맞힌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이 동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구소 유출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CNN 방송에 출연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된 자신의 과거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나는 여전히 가장 가능성 높은 기원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다른 기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게 연구실 유출이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고 오늘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접점에서 일어난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더 높은 가능성은 종간 전염, 특정 종에 감염돼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종으로 퍼진 것일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가 기원을 계속 탐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은 지난 188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제작해서 선물한 것인데요. 2월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프랑스가 또 다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높이 약 93m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프랑스가 지난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해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135년 만인 올해 이 자유의 여신상은 새로운 자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의 한 박물관 앞에 서 있는 이 여신상입니다. 미국에 보낸 자유의 여신상 제작 당시 모델로 쓰려고 만든 11개의 복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매 여신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 컨테이너선에 실려 뉴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뉴욕 도착 예정 시간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는 것은 양국 간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뉴욕에 첫 번째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지 3년 뒤 1889년엔 파리 에펠탑 부근 인공섬에 22m짜리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보답으로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프랑스 대사관 관전회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산업이나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 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 확대해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이 민간 기업을 겨냥한 해외 해킹 조직에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민간 부문의 신속 대응 등 철저한 준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랜섬웨어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사 대상으로도 격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기업 임원과 재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킹이 기업에 불러올 심각한 위협을 민간 부문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기업도 랜섬웨어의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이 사이버 공격 위협을 논의하고 신속히 복구할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다수의 인증 절차 실행, 보안팀 강화, 정기적인 백업 및 업데이트 테스트, 운영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접속 분리 및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공개 서한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 SA의 미국 자회사 JBS USA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북미와 호주의 공장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고 공급난이 초래돼 사재기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두 공격의 주체가 공일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JBS 전산망 해킹의 경우 러시아와 연계된 랜섬웨어 조직인 레빌, 소디노키비를 자행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랜섬웨어 수사를 테러 공격과 유사한 수준의 우선순위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연방검찰청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근 구성된 워싱턴 DC에 태스크포스로 보낼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코로나 침체로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져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5월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비필수 업종의 의무 휴업이 시행됐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Today's encouraging report, initial clai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fell to their lowest level and below 400,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 hit. This is just the latest evidence that President Biden's economic strategy and vaccination plan are working. 민간 부문 일자리도 거의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는 5월 일자리가 전월보다 97만 8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And we saw a good distribution of jobs across the landscape, across sectors, including the goods producing realm as well as the services realm. And that's what we want to see.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 4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공식 통계에서도 일자리가 65만 5천 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에 힘입은 경기 회복 조짐에 미국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규제를 풀고 경제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에서 운영하던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의 문을 닫고 8월 말에 열릴 뉴욕 국제 오토쇼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대형 백신 접종소 6곳의 용도를 변경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곤 공군 지휘부 등 군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휘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과정부터 2차 가해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과 경찰에 대한 성폭력 특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쇄신 방안을 내놓으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휘 라인의 의미가 상급 지휘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 선두주자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21일 전후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직자인 만큼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다른 주자들의 선언 일정을 피해 날짜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후가 공식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는 17일쯤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경선 연기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달 초로 예정됐던 대선 기획단 출범이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예비 경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공식화 시기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입당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 입당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100넘버 2번, 그러니까 2번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소규모 참모진을 꾸리며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보수의 텃밭이자 당권 경쟁의 승부처인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자들 모두 일제히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박정희 정권 때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소환됐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공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은 물론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도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총본산입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치졸하고 참으로 치사합니다. 즉각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영입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이어 이러한 다름을 인정해 공존할 수 있다면 더 큰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설익은 리더십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영남당 논란을 두고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발목을 잡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 더 당당히 대구 경북을 밀어줄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34포인트, 0.07% 하락한 34,577.0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27포인트, 0.36% 밀린 4,192.8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1.82포인트, 1.03% 떨어진 13,614.5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및 실업수당 지표와 밈 주식의 열기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식 토론방에서 회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밈 주식의 변동성은 지속됐습니다. AMC 주가는 개장 전 20%까지 올랐지만 신주 매각 소식에 오름폭을 모두 반납하고 18센트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AMC 주가는 전날 95%가량 오른 바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 내 5월 판매량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보도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수요 증가로 북미 지역에서의 중대형 픽업 트럭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6%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표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유가에서 휘발유 재고가 예상외로 늘었다는 소식과 차익 실현 매물 등의 보합세로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센트 하락한 배럴당 68.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마감가인 68.83달러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으나 시장은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5월 2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507만 9천 배럴 감소한 4억 7,927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230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149만 9천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372만 배럴 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각각 170만 배럴, 110만 배럴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가는 그동안 올해 하반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69.40달러까지 오르며 7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유가가 2018년 10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 실현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한다의 소피 그리피스 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큰 그림으로 보면 수요 전망이 미국과 유럽, 중국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있다라며 원유 수요가 하반기에는 공급을 넘어설 것이라는 폭넓은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은 원유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이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곧 제시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유럽연합의 대안계획 초안은 백신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특허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현행 무역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이런 대안을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를 다음 주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측의 대안에는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새롭게 지재권 면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WTO의 지재권 협정 조항을 간소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 지역,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일요일과 다음 주 초인 월요일에는 그러나 토요일보다 낮 기온 6, 7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5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비가 그치고 전국이 맑고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